좀 또 깔끔하고 유학파 같은 느낌이네. 감사합니다. 이름 류정욱입니다. 무기, 정목이. 묵 네. 뭐하니? 지금 그 증권사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증권사. 네. 웬일이야? 아, 저는 이제 고민이 이제 동생이 이제 그 중학교 1학년인데 친형인 줄 알고 있어요. 저를. 친형인 줄 알고 있어요. 저를. 동생은. 네. 근데 동생한테 제가 이제 친형이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좀 많이 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이 좀 궁금해하는 거죠. 그때부터. 형 그게 무슨 얘기야? 그쵸. 형 엄마가 그치? 그래서 이제 그 동생 때문에 이제 고민이 있어가지고. 고민이다 그거는. 정말. 동생이 한 16살 차이 나나? 15? 15살 정도. 15살. 네. 그러면 어머님하고 이혼을 하셨나?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거는 3살 때 이혼하셨고요. 저는 이제 친엄마하고 이제 살다가? 둘이서 살다가 그때까지는 아버지의 존재를 잘 몰랐어요. 몰랐다가. 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업 시간에 어떤 아저씨 분이 찾아오는데 한번 나가봐라. 근데 아빠야. 네. 근데 그때 멀리서 이제 저를 이제 보시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아빠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제 제가 달려가가지고 아빠를 안고 지금 이제 울었죠. 그 뒤로 이제 엄마 몰래 아버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만남을 가졌던 거죠. 지금까지 쭉? 아니요. 그럼. 지금은 이제 같이 아버지하고 새어머니하고. 왜 또? 너는 왜 또 아버지 쪽으로 갔어? 이제 또 친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재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가 또 다시 일로 옮겼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형제분들도 있었고 저하고 이제 맨날 싸우다 보니까 야, 마음고생도 좀 그렇구나, 심했고 또 이제 새아버지라는 분이 이제 눈치가 또 보이고 제가 이제 거기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살자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좋아가지고 마음이 그치 흘러간 거죠. 엄마는 뭐래? 친엄마는 뭐라 하셔?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저희가 엄마한테 이제 말씀 드렸는데 엄마는 이제 그걸 얘기 듣고 제 뺨을 몰래 만난 거에 대한. 뺨을 때리셨고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살면 안 되겠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보내주신 거죠. 아니 이것도 어머니가 재혼을 어머니 하셨고 입장에서는 뭐 그쪽에 또 그러니까 반대할 입장이 뭐 그냥 근데 제가 좋아서 갔는데 아버지하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아닌 거지 그게 현실. 네, 현실적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방에 있어도 거실이나 주방 같은 데 인기척만 들려도 잠에서 깨버리고 편하게 제가 있는 공간에서 제가 마음대로 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데 소변이 이제 혈류가 나오는 거예요. 콜라색으로.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는데 그냥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 어머니 집을 제 왔다 갔다 해서 그치. 안정적이지 못했네. 니도. 네.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집에서 나왔고 네.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혼자 살았어?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학교 이제 가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제가 혼자 살았어요. 네. 그 이후로. 그럼 새어머니하고 사이는 뭐 좋고? 아, 예, 좋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같이 살았을 때는 어머니라고도 한 번도 부른 적은 없어요. 그치 새어머니한테. 맞아요. 예. 그 이제 동생이 그럼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크면서 걔는. 그쵸. 그때 더 크기 전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전역할 때쯤 새어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제 동생이 크고 하니까 내가 이제 어머니라고 제가 이제 부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어머니도 새어머니도 이제 좀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잘 컸다 야. 야 근데 참 잘 컸다, 힘든 그래. 청소년기를 네가 보냈다 정말로. 그러면은 어떻게 눈치를 챘어? 가족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고모가 너희 엄마 잘 지내고 있냐? 네, 너희 엄마 잘 지내고 있냐? 네. 근데 저는 이제 배 앞에 새어머니 있고 동생은 제 옆에 있고 그러니까 고모가 입조심을 안 했구나. 네. 아유. 그렇다고 그럼 동생이 뭐 행동이 달라졌어? 아니면 부르는 걸 뭐 어색하게 하거나 그런 게 요즘에 이제 사춘기라서 그런지 조금은 저하고 이제 말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네. 사이는 어때? 동생이 좋아해? 네, 좋아요. 나는 안 좋아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러면은 부모님 뭐래? 이제 새어머니한테는 말씀은 드렸고
아버지 쪽에서는 반대를 하세요. 네. 아 얘기하지 말아라. 네. 눈치를 어느 정도 다 눈치채지. 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모르고 그냥 친형으로 그냥 너네들은 엄마 배에서 태어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버지 욕심일 수도 있지. 야, 근데 그건 언젠가는 다 언젠가 밝혀질 거고. 그리고 동생이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해주는 게 오히려 동생은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러면은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이게 또 너 어렸을 때 아마 네가 겪어서 그랬을 거야. 네가 뭐 그런 여러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어왔잖아. 그럴 때 굉장히 이해도 안 되고 왜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됐었잖아. 네. 너 지금은 이해가 되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네. 어? 네. 네 동생도 마찬가지야. 걔가 지금은 어리지만 걔도 나이가 들면 또 다 이해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형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어쨌든 형이야. 사실은 뭐 엄마가 다르긴 해도 아빠가 같고 아이, 형이잖아. 친동생이지 뭐. 친형이고. 친동생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그거를 친동생이라고 생각해. 배다른 동생이다라고 그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고민이 되고 이럴 건데 네. 그런 거 버려. 그냥 온전한 네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너 생각해봐. 아니 남한테도 뭐 그렇게 친하고 평생을 그렇게 우정을 다지고 이러고 사는데 아니 하물며 아버지가 같은 친동생인데 그게 왜 걱정이 돼? 그럼. 이런 그런 인연이 어딨어. 그렇잖아. 네. 이 자리 빌어서 진짜 동생한테 속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해줘 그냥. 그래. 카메라 보고. 우리 보고 하면 이상하잖아. 쑥스럽잖아. 아, 네. 눈 마주치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사랑하는 우리 동생. 아, 형이야. 형이 이제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도 너는 내 동생이고 앞으로도 너는 내 친동생이고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잘 커온 우리 동생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싶다. 사랑한다. 그래. 아, 됐어. 좋다. 이건 영원한 됐죠. 세상 내 형이 있고 내 동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자, 보자. 동생과 사이가 걱정이 되는 우리 정묵이의 미래를 얘기해줘라. 얘기해줘라. 야, 그렇지?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야. 너 럭키 세븐 아니야? 다 잡는 거야 이거는. 행복한 바치 세븐. 이거 약간 네. 그 지금 새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죠? 지금 새어머니가 48세요. 이거 동생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야.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런가요? 그럴 수도. 하여튼 네. 다 잡는 거야. 앞으로. 그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네.